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운영하는 장군의 소리 유튜브 방송입니다. 저는 대수장에서 전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 특별대담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974년 7월 4일입니다. 그렇죠. 그날이 감격. 네. 또 그 다음에는 1977년 11월 27일 그날이 감격. 그러니까 이분은 두 체급을 석권하신 세계 챔피언이십니다. 오늘 홍수환 선수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국민 영웅 홍수환과의 특별대담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환 챔피언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런데 홍수환 선수라고 불러달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선수는 먼저 때려서 챔피언 됐고, 네, 또 챔피언 돼서 또 선택된 손이 됐고, 네, 네, 네. 또 선한 일을 하는 손. 그래서 선수로 불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홍수환 챔피언, 홍수환 회장님 뭐 이렇게 부르려고 했는데 네. 지금부터 홍수환 선수로 그럼 네, 하겠습니다. 권투 선수이시니까 아무래도 권투 얘기부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프로 권투 선수가 되셨나요? 프로복싱 또 복싱하고 저하고는 뭐 운명이죠. 왜냐하면 제가 종로구 내수동에 살 때 어렸을 때 그때 우리 앞집에 권투 선수가 이사를 왔고 네.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그 권투 선수의 팬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권투 선수의 시합을 아버지하고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었는데 네. 아버지가 고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이후에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김기수라는 분이 제가 중앙고등학교 1학년 때 세계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네. 그분의 카퍼레이드를 보고 제가 권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나도 권투 선수 세계 챔피언이 돼갖고 우리 아버지 묘지에다 챔피언 벨트를 갖다 놔야 되겠다. 그러고 결심하고 권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홍수환 선수는 사실 인물도 잘 생겼고 음악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소질이 굉장히 많으신 분 같았는데 권투 선수가 되셔서 제가 그래서 특별히 물어본 겁니다. 김기수 선수가 챔피언을 할 때 네. 그때도 우리 홍수환 선수하고 저하고는 동갑이기 때문에 네. 비슷한 시기에 흑백 TV로 아마 그걸 그렇죠. 본 것 같은데 네. 정말 네. 감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재수 장군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네. 중앙고등학교 아마 후배 되시죠? 네, 8년 후배죠. 네. 네. 지난 초모식 때 광화문에 가서 보셨던 네, 겁니까? 광화문에도 봤었고 요번에는 1주년 추모 기념 날에는 대전까지 가서 네. 같이 참석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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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박지만 씨도 만났고. 그렇군요. 저희가 보기는 말이죠. 이재수 장군은 정말 프로 군인이었습니다. 프로 군인이었죠. 근데 그런 네. 프로 군인이 프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저런 죽음을 택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회가 많습니다. 중앙고 대선배로서 어떤 감회를 가졌더랬습니까? 글쎄 그런 멋진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또 그런 프로 정신의 군인을 그런 자살로까지 만들게 하는 그런 주위의 환경이 과연 이것이 올바른가? 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거는 그 국가의 지침대로 장군은 특히 더 오히려 힘을 더 불어넣어줘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저는 병장 쫄병 출신으로서도 그 군인 정신 하나로 세계 챔피언 먹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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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정말 아까운 거예요 이재수 장군은. 네. 네. 그래서 생각이 납니다만은 카라스키아 네.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네.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카라스키아 선수를 사전 5기 끝에 네. 물리쳤을 때 많은 네. 분들이 그랬습니다. 프로 정신이 없었다면 도저히 홍수환 선수가 저기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카라스키아를 상대하시면서 프로 건성을 길렀던 비법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때 그 선수는 11전 11승 11KO승이었고 비법이 있다면 연습밖에 없었어요. 네. 남들은 정신력, 물론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이 정신력은 내가 노력한 거하고 같이 갑니다. 네.
내가 노력을 안 하면 정신력은 갈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카라스키아는 정말 파나마에서의 그 신동이었는데 그렇죠. 그 100%의 KO율을 내가 어떻게 이길까 하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백이 그냥 기역자로 꺾일 정도로 연습을 했는데 다운은 당하면서도 그 주먹 한 번은 맞히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노력을 안 했다 하면은 뭐 하체의 기운도 없었겠지만은 그게 일어나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포기하지 말라고 남들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한 사람들은 포기를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네. 그게 바로 프로 정신 같습니다. 카라스키아 때 정말 우리 홍수환 선수 정말 국민 영웅이 되셨는데 사실 3년 전에 또 사실 국민 영웅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74년 7월 4일. 네. 그때 남아공화국 더반이라는 도시로 날아가셔서 네. 아놀드 테일러라고 하는 강자를 그렇죠. 물리치고 그게 이제 첫 세계 챔피언이 되신 그렇습니다. 건데 그때가 벤턴급이었죠. 벤턴급이었고 제가 네. 현역이었을 때. 현역이셨고 네. 그때 말이죠. 저도 권투를 좋아하는 팬이었고 네. 저 먼 나라에 가서 권투를 하면 KO가 아니면 판정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우리 홍 선수께서는 판정으로 이기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널씬하게 패주었다. 많이 때렸죠. 예,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네, 그 복싱이 참 저하고 인연이라는 게 제가 세계 챔피언 아놀드 테일러 이겼을 때 4번을 다운을 시켰고 네. 나중에 카라스키하고 할 때는 4번을 당하셨고. 다운당하고 네. 됐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육군 1등병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는 거는 참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역이 외국에 나가서 권투 시합을 할 수는 없었어요. 프로는. 그렇죠.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보내준 거 아닙니까? 아, 그랬군요. 얘 보니까 일본서도 이기고 태국서도 이기고 그러니까 이놈은 한번 보내봐라. 예. 그래서 여러분 반공교육을 이틀을 받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네. 해외 나가려면 그 교육을 받아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3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지치질 않았어요. 네. 예, 그게 바로 이 군인 정신인데 네. 저는 지금도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제가 헌병과였으니까 네. 그 헌병대장 그 김만기 장군님, 김만기 장군님 그때 당시에는 이제 헌병대장님이셨는데 그분의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랬군요. 예, 종교가 뭔가 기독교입니다. 네. 가서 꼭 이기고 와. 네. 예. 아직도 생존하시나요? 그럼요 생존해 계십니다. 네. 예, 뭐 네. 제2의 부모님으로 잘 모셔야 그럼요. 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때 그 아놀드 테일러를 이기고 돌아오셨을 때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대단했고요. 그때 바로 이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도 가셨죠. 네, 그것이 이제 제가 귀국을 7월 15일 날 했고 이제 청와대 방문이 7월 18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참 기분 좋았죠. 네. 그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뭐 대통령이나 유 여사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유 여사님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유 여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아니 텔레비에서는 크게 봤는데 조그만 하시네. 이 말씀이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고 뭐 박정희 대통령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이고 홍일병 그거 왜 이렇게 흔들다가 때렸나? 그걸 물어보셨군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제가 그때 어깨가 아파서 돌린 건데 네. 그게 이제 남들이 볼 땐 그게 아주 멋있게 보였는데 오히려 이게 풍차 돌리기가 돼갖고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은 그 옛날에 뭐 우리 미국 권투 선수 슈가레일 레너드가 있었는데 그보다도 제가 더 전에 이거는 완전히 돌린 거예요. 알리는 이랬고 네. 저는 완전히 이렇게 돌렸는데 그때 그 시합 분위기가 너무 일방적으로 팔까지 돌려가면서 이기니까 판정을 가도 홍수환이의 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죠. 네. 예, 그래서 적지에서 그 판정석을 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홍 선수께서 그 국민 영웅이 되셨고 뭐 참 유명인이 되셨지만 사실 어머니도 유명인이 되셨어요. 제가 제 그랬죠. 기회도 아직 예. 쟁쟁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 그 멀리서 요즘은 뭐 카톡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 다 통화를 예. 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전화조차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럼요. 그 장거리 전화를 하셔서 네. 수하나 귀에 피는 이 얼마나 말이 이제 나오냐. 네. 이 국민 구호가 됐고요. 예, 예. 그다음에 대한국민 국민 만세다 만세다. 이것도 네. 국민 구호가 네. 됐어요. 예.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지금도 많으시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국민 만세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님께서 그 외국 원수들이 오면 그 대접하는 그 리무진을 내보내 주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뭐 박정희 대통령은 복싱을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그 뭘 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하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그런 건 또 운이 없나 봐요. 그 바로 한 달 후에 이제 유경수 여사님이 이제 문세광이한테 총 맞아서 네.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저는 참 뭐 체육관도 하나 선물로 못 받았고 네. 그러니까 복싱하면 홍수환이다 그러는데 사실 뒷면을 따져보면 참 돈은 없는 선수였어요 제가. 네, 그렇군요. 예. 이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어야 되는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와 우리 홍 선수님과의 인연이 조금만 더 지속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묻어나네요. 그러면 뭐 복싱도 이렇게 요새처럼 이렇게 그 침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참 안보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토록 열심히 가꾸려고 했던 이 대한민국 네. 또 그토록 튼튼하게 지키려고 했던 우리 안보 요즘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그냥 물 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데 네. 이 와중에 또 철없는 사람들은 뭐 통일 얘기를 또 이상하게 또 하고 있어요. 그냥 북한하고 통일만 하면 이게 어떤 통일이든 관계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이 권투도 체급이 있듯이 통일도 무슨 이유가 닿는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그냥 대충 통일이 아니고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네. 통일을 어떤 통일을 하느냐가 문제죠. 네,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배울 때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 Freedom is not free. 예. 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얼마나 귀중하면 공짜가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권투도요. 카바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하메드 알리 이야기 잠깐 하시죠. 네. 알리가 카바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죠. 네.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사실은 규제가 있는 게 자유거든요. 이렇게 다 열어줍니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해서 대한민국의 어느 임금 때 우리 백성이 이렇게 잘 살아봤습니까? 아니 외구한테 잡힐 그 우리 이순신 장군 때문에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군의 역사, 전쟁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지 임금이 그렇게 잘 살게 했습니까? 예? 도루묵? 예. 그 임금이 신우주까지 임진왜란 때 올라가갖고 배고파서 먹는 그 고기를 배부를 때는 안 먹었다는 말씀을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만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이런 상태는 말이죠. 통일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는 그 이북 사람들 또 우리 아버지가 이북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 공산주의에 대한 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산화되기를 막기 위해서 그때 전 세계의 16개국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자유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물품 의료기 전 세계에서 63개국이 도와주었습니다. 병들이 와서
군대가 와서 도와준 건 16개국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16개국의 그 젊은 사람들 병사들이 우리가 모종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Love is a many splendid thing. 예. 그 영화가 바로 우리나라의 그 전쟁 중에 그 사랑하는 네. 이 신문 기자를 잃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로 장가 한 번 못 가고 죽은 사람들이 남의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문 다 열어주고 이런 식의 통일을 원한다면 그분들한테 우리는 반역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의 죽음을 숭고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원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제껏 우리가 이북을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네. 그런데 오는 건 뭐였습니까? 다 폭탄 아니면 피 아니면 여객기 폭파 사건 아니면 온 게 뭐 있습니까?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는 김신조 네. 121 사태 그거 어렸을 때 다 기억하죠. 그럼요. 그러면 이남에 와서 여러분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왜 이럴 때 안 나타나시죠? 네? 제 말이 좀 너무 과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걸 할 말은 해야죠. 네. 아니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갖고 지금 잘 살고 목사님이 돼가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적화돼 갖고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자기는 목사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는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다 하나 더 보탠다면은 대한민국은 그래도 독재라고 해서 이렇게 뭐 박정희 독재라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았나요? 제 말이 맞는 걸 네, 겁니다.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대한민국의 권투 선수가 장군의 소리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할 때는 나라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하고 그 많은 사람들 모아서 이럴 때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안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를 구하려고 나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제 마지막 공직이 통일연구원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던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철없는 사람들,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외치는 통일은 가만히 들어보면 북한식으로 통일해도 무방하다는 뜻이에요. 적화죠, 적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은 반통일 세력이요. 이렇게 또 답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보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보가 아니죠. 아니죠, 네, 퇴보죠. 진보가 아니고 좌파지요. 진보가 네, 아니고 좌파인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하에 통일이다. 그렇죠. 그게 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의 명령이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니까 그렇죠. 나는 반통일론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주체통일론자는 맞다. 음. 이제 이렇게 논리를 펴는데, 근데 지금 요즘 우리 아이들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요즘 뭐 정교조니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교조, 물론 전교조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 뭐 100이면 100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전교조, 기자, 모든 것은 진실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인간답게 살려면 진실은 보도를 해야죠. 진실은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대 상황에 진공관 시대가 있었고 디지털 시대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5G 시대. 그 시대에 맞게 가는 건 사실이지만 진실이라는 거는 그거는 영구불변이 진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하나 섭섭한 게 뭐냐. 자, 대한민국의 뭐 이때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 하면서 대통령 바뀔 때마다 얼마나 다 바꿔서 결국은 민주주의 찾은 게 이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 찾아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려고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였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권투 선수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나갔을 때 솔직히 75년도 76년도 LA에서 시합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 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면 백화점 안에 있는 와이셔츠는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네, 그랬죠. 제가 대우에 근무해봐서 잘 압니다. 사실은 미국도 우리를 도와준 거예요. 예. 그때는 우리한테 관세도 안 매겼어요. 예. 예. 그러면 저는 하나 섭섭한 게 우리 남한 사람들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찾으려고 체제를 바꿨는데 이북에 있는 국민들은 이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그 3대 세습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도 자유를 모를까요? 예? 근데 그들 스스로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걸 왜 도와주느냐 이거지요 나는. 네. 지금 여러분 우리 옛날에 빌보드 차트에 오른다는 건 꿈 중에 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BTS가 지금 빌보드 차트 1위. 네. 프로골프 최경주, 양용훈이가 타이거 우즈를 이기고 PGA 8승. 우리나라 여러분 그 좀 뭐 권투는 잘했습니다만 골프는 잘 못 치는데 그 어려운 골프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10명이면 7명이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낭자입니다. 네.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이북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더 나갈 우리 민족이 왜 뒤를 보냐. 우리 지금 대원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네. 저 혼자 너무 떠들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르신 지적이고요. 우리가 통일을 해도 바로 해야 되고 또 그러기 네. 위해서는 안보가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젊은 시절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원망하면서 자랐거든요. 저는 뭐 훈장 줬습니까? 아니 뭐 저 세계 챔피언 두 번 돼도 박정희 대통령 훈장 안 줬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아래서 이런저런 손해를 보았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총학생회장을 했는데 네. 강제 해산 당했죠. 예, 강제 해산 당하고 참 아픈 기억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제가 이 핵 전략을 전공해서 핵 문제를 다루고 안보 전문가로 다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들을 곳곳에서 발견하면서 제가 네. 생각이 완전히 네. 바뀐 거거든요. 네, 저도 그 예. 곳곳에서 봤지만 크게 본 것은 뭐냐. 지금 지금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벌써 적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건 뭐 틀림없는 지적이시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에 우리 파병할 때 네. 우리 군인들이 전사하고 희생된다는 거 모르고 보낸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눈물 흘리고 보냈을 네. 겁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 동맹 지켜냈고 네. 주한미군 떠나는 거 붙들었고 한미연합사 만들었고 우리 안보 지켜내고 경제 성장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독재를 한 부분이 있죠. 근데 독재한 부분이 이만큼이라면 대한민국을 강하고 잘 살게 만든 부분은 이만큼인데 불행스럽게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진실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 선수께서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시니까 네. 더욱 감사하네요. 전교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우리나라 보통 학생들이 전교조보다 더 똑똑해요. 네. 네? 아주 무시하는 소리 같지만 사실 아닙니까? 학생들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어린 분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저희도 어렸을 때 제가 지금 70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꼰대가 뭘 안다고 꼰대 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꼰대가 뭘 안다고 이랬는데 우리가 꼰대를 돼 보니까 그때 꼰대들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젊은 세대가 나를 무시해버리면 너희들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너희들 후손도 너희들을 무시하니까 교육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교육 얘기도 좀 했고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한다면 군인들에게도 무슨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홍 선수 같은 분이 군인에게 한마디를 하시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군인은 권투 선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권투 선수가 권투 시합에서 이겨야 평화지요. 그렇죠. 그럼 권투 선수가 어떻게 이깁니까? 연습해야 이기잖아요. 훈련이 없는 군인은 정신력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아니, 정신력이 없다. 포기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해 보세요. 포기 안 해요. 정신력도 생기고. 예. 그 우리나라 군인. 아니 국군이 국민을 지켜줘야 평화지요. 예?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 우리 책 안 읽어봅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아까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말씀을 했지만은 내 그분의 말씀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 피들이 월남에 가갖고 전쟁에 참여할 때 그 가슴 안 아픈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간호원이나 우리나라 그 이 탄광 광부들이 독일에 가서 일할 때 군인을 보낼 때나 탄광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이나 간호원을 볼 때나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눈물 흘리는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때 그분의 눈물, 그분의 인간미, 바꿔 말해서 이북에 김일성이가 옵니까? 김정일이가 옵니까? 김정은이가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없는 애들이에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눈물은 애국의 눈물이었고요. 지금 서독 광부 간호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 현장에서 박 대통령을 모셨던 분의 증언을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서독에 가서 그 광부들을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간호사 광부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유경수 여사하고 같이 아마 방문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때는 우리가 비행기가 없어서 네. 서독까지 날아갈 비행기가 없어서 네. 서독에서 비행기를 보내줘서 타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탄광 현장에 가서 그 광부들이 말이죠. 대통령 오신다고 적석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애국가를 연주를 해서 애국가를 네. 부르는데 애국가를 다 부르지 못했어요. 우시느라고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예. 김 박사님, 그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이제 밴드에 이제 그 우셨잖아요. 네. 그 울음이 리프게 대통령하고 그 차를 타고 간 차 안에서도 계속 우신 거예요. 손수건을 주워서 닦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거는 알아야 돼요. 오직 나라를 사랑했으면 아니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 나부터 좋아지고 우리 어머니 고생 안 하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링 위에 올라가서 세계 챔피언이 될 때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위한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분은 국가 생각부터 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참 그 세월이 가도 제가 뭐 요새 뭐 강연도 많이 다닙니다만은 그 세월이 가도 내가 구미에 가서 강연을 할 때는 꼭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제가 한 번씩 가보곤 합니다. 예. 저하고 그분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 홍 선수와 제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박정희 관련 책을 썼더랬습니다. 예. 예. 북핵을 바라보며 박정희를 회상한다. 그 제가 어릴 때 제가 겪었던 경험, 박정희 시대 이후에 바뀌었던 대한민국 이런 것들을 제가 담았는데 뭐 저는 군 출신이 아니지만 그 안보 전문가로서 지금 느끼는 감회는 정말 남다른데 네. 우리 홍 선수께서도 정말 남다른 감회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하면 저는 그 이 카터 대통령을 싫어해요. 이 카터가 CARTER인데 카터예요. CUTTER. 카터. 네. 자르는 거. 예. 그 카터 대통령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남한도 핵을 가지고 있게 해 주었다면 지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진짜로. 네. 그죠? 아쉬움이 그때 많은 대목입니다. 끝까지 방어하고 만들면 떠난다 뭐 이래 가지고 결국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겨서 그냥 연합하기로 다시 되었지만은 지금 우리 이북에 핵공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홍수환 선수와 이 박정희 대통령 얘기, 권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네요.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권투 선수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사시면서 아쉬움이 남아 있는 말씀이 있다면, 대목이 있다면 어떤 대목들을 드시겠습니까? 규제를 알아야죠. 자유가 모든 것이 다 자유는 방종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구별을 해야 돼요. 예. 또 정말 저는 막 이러고 권투하고 싶죠. 근데 선생님이 가드를 올리라 그러거든요. 언제 아는 줄 아세요? 그거? 선생님의 귀중함을 예. 맞고 캐오러졌을 때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꼭 맞고 캐오러지기 전에 우리가 일을 해야지 왜 맞고 난 다음에 시합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찾으려 그러냐. 예. 안보의 담장이 무너지기 전에 됩니다. 안보를 지켜야죠, 그죠? 우리 그 좋은 말씀 있잖아요.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니까 우린 진 겁니다. 이건 네. 더 이상 질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정말 규제를 알아야 되고 이 규제야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권투인으로서 또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홍 선수 이후에 말이죠. 네. 그 이제 요즘 말하면 수완 키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네, 네. 많은 후배들이 등장해서 네. 대한민국을 복싱의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쉬움이 뭐 오늘 인터뷰하는 거보다 더 많죠. 네. 네, 복싱이 요새 복싱이 이렇게 됐다는 게 더 네. 많은데 그거는 뭐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 복싱을 너무나 하대하는 거죠. 네. 이 세계의 프로보다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더 크고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작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1억을 벌면 프로에서 10억을 버는 게 전 세계의 추세인데 우리는 아마추어에서 다 끝나고 말아요. 왜? 네. 아마추어가 더 끝나고 아마추어에서 전국 체육대회에서 한번 우승을 하면 지자체에서 8천 내지 1억이 나오니까 네. 프로로 건너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투인으로서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빼고 권투인으로서의 소원이 있다면 아마추어에서 1억을 벌면 프로에 오면은 10억을 버는 그런 권투가 된다면 우리 권투는 죽지를 않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홍수환 챔프, 홍수환 선수를 모시고 권투인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감회를 들어봤습니다. 안보 얘기, 권투 얘기, 박정희 대통령 얘기 많은 귀중한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홍수환 선수는 우리 국민에게는 여전히 사전오기의 영웅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제 뇌리 속에도 영원히 사전오기 그 카라스키아를 물리쳤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아마 홍수환 선수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 만세입니다. 예, 대한국민 감사합니다. 만세다. 네.